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락방을 정리하던 민수 씨는 낡은 상자 속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처음 보는 어린 소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얼굴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있었고 할아버지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평생을 자상하고 따뜻한 분으로만 알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1962년 12월. 그날 밤 민수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내 큰아버지야. 너희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났지. 어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술에 취하면 주먹부터 나오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인 준호에게만은 유독 심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말렸지만 할아버지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1962년 겨울, 준호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하게 때렸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으로 말입니다. 이틀 후 준호는 마을 뒷산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동사였습니다. 12살 소년이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추운 겨울밤을 떠돌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끊었고 할머니와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평생 손 하나 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준호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사셨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가끔 혼자 우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조용히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죽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로 살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준호가 죽은 후 매년 기일에 산소에 가서 용서를 빌었어. 우리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할머니가 가끔 몰래 따라가 보셨거든. 할아버지가 무덤 앞에서 몇 시간씩 무릎 꿇고 우시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더라. 민수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큰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신 할아버지도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혼자 견뎌내신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는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손자들을 대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죽은 아들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었던 것일까요? 며칠 후 민수 씨는 어머니와 함께 준호 큰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주신 작은 비석 앞에서 민수 씨는 처음으로 큰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큰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사진을 비석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요. 큰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 그곳에서 만나셨을 테니 용서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 이야기를 내 아이들에게도 꼭 해주렴. 화가 나더라도 절대 아이들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의 후회가 우리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야.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증조할아버지와 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큰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증조할아버지도 많이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절대 너에게 화가 나더라도 때리지 않을 거야. 아빠가 잘못했을 때는 사과할게. 우리는 서로 이야기로 해결하자. 그 후로 민수 씨의 집에서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화가 날 때마다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소리치거나 때리는 대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은 거실 한쪽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준호 큰아버지의 어린 시절 사진도 함께 걸어두었습니다. 민수 씨는 가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천국에서 준호 큰아버지와 화해하셨을까? 어느 날 민수 씨의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준호 큰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수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제 다 괜찮다. 준호가 아빠를 용서해줬어. 꿈에서 깬 민수 씨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이제 평화롭게 지내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 이상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오늘도 민수 씨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때로는 아들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민수 씨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거실벽에 걸린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과 차분히 대화합니다. 그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가져온 충격은 이제 가족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화가 나더라도 폭력 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 할아버지가 평생 후회하며 지키셨던 그 약속을 이제 민수 씨의 가족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호 큰아버지는 비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남긴 교훈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참회와 사랑은 후손들에게 더 나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담긴 아픔이 결국 사랑으로 승화된 것입니다.